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후보들의 명함이 엇갈린 가운데 상향식 공천제는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봄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면서 병충해가 발생하는 등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강덕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포항시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독거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에 공동거주제가 도입된 뒤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지원돼 공동거주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비영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이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6도가량 올라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내륙 지역은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으며 반짝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도입한 상향식 공천제는 투표율은 낮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성과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역 기반이 가장 빈약한 최연소 후보였고 친박이 아닌 비박계라는 한계 때문에 권영진 후보의 도전은 처음에는 다소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선거인단의 표심에 힘입어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함에 따라 본선에서의 승부를 떠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만 후보 역시 비록 공천을 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현직 국회의원 2명을 제쳤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정치를 알고 대구 행정을 알고 대구의 사정을 좀 깊이 아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이제 심정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 서상기, 조원진 두 후보는 3선과 재선 국회의원이란 프리미엄을 갖고서도 3위와 4위에 그쳐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차 컷오프 탈락에 이어 서상기 후보 지지에 나섰던 주성영 전 의원은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가 정말 살기가 어려운 도시로 추락을 하는데 일말의 기존 정치권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대구 시민이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상향식 공천제로 치러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은 저조한 투표율로 다소 빛이 바래긴 했지만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어제 실시된 새누리당 대구 기초단체장 경선과 관련해 일부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김형렬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이재술 새누리당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당원 투표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고도 여론조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차이로 뒤지는 바람에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전화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시당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류한국 새누리당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 역시 당원 투표에서 앞서고도 상대 후보의 50%나 뒤지는 전화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탈락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여론조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한 뒤 조작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의뢰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 추모 지역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들의 구조를 염원하기 위해 5월 22일 열 예정이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 추모 문화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년간 열어왔던 각종 추모 공연과 전시회 등 10여 건의 행사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해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전 기관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도록 하고 5월 21일까지 성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금한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봄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고온 현상으로 꽃눈 개화가 빨라지더니 개화 이후에 비가 너무 자주 내리는 바람에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산시 남산면의 한 복숭아밭. 시커멓게 변해버리거나 진물이 잔뜩 묻어있는 가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 발생하는 잿빛 곰팡이병으로 올해는 경산 지역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시기도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원래는 봄의 날씨가 따뜻하고 잦은 강우로 인해가 습도가 많은 관계로 복숭아 나무에 예년에 비해서 회생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에 퍼져 있는 병이 과일로 옮겨붙어 품질과 수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발병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조기 방제를 하지 않으면 2차적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197mm, 예년보다 80mm 이상 많았고 강수일수도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잦은 봄비는 못자리 준비와 노지 채소 정식 등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수에는 각종 병해충 발생과 착화 불량 등을 일으킵니다. 잦은 강수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저온 등으로 시설 재배 작물도 생장과 저온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인데 비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5월 초까지는 기온 변화가 크고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오후 2시 반 반월당 내거리에서 124주년 세계노동절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한 일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철도와 의료 민영화 강행 등 폭력적인 노동 탄압뿐이었다며 정권 퇴진과 민영화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의대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 선포 결의대회가 열리고 대구백화점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교조 경북지부와 어제 9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협의회 운영과 전교조 경북지부 활동 보장, 교원 업무 경감, 교권 침해 방지 등 177개 항목입니다. 한편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2005년 이후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이번에 9년 만에 체결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강덕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김정재 후보를 앞서며 포항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강덕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압도적인 표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강덕 후보는 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2,182표를 득표해 1,694표를 받은 김정재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이강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수습하고 포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상처 입은 마음을 제가 보듬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포항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강덕 후보는 전 해양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오랜 공직 생활의 경륜을 내세우며
당원들의 표심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포항시장 경선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시작부터 여성 전략 공천 여부를 두고 중앙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또 4명의 경선 후보 가운데 2명이 여론 조작과 금품 수수에 얽혀 불명예스럽게 중도 사퇴하는 사태까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포항시장 선거전은 야당 후보가 나서지 않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강덕 후보와 무소속 이창균 후보의 양자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국내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영남대 병원 권역호흡기 전문질환센터가 환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대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는 모두 621억 원으로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와 예방관리센터 외에도 천식 비염 클리닉과 금연 클리닉 등 7개 클리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남대 병원은 앞으로 지역 거점 병원과 공공보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호흡기 질환 예방사업과 교육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 분야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에 기여한 적이 없는 이혼 부부라도 노령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7살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 수급권 변경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 남편이 노령연금의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을 분할해 지급하라는 전 남편의 요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할 때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독거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노인들이 함께 사는 공동거주제 운영이 활발한데요. 이제는 단순한 운영을 넘어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되면서 공동거주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거주제가 운영 중인 마을 경로당에 때 아닌 인형극 공연이 한창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흥부와 놀부를 소재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느새 이야기에 푹 빠져듭니다. 그냥 텔레비에 보는 거하고 들리고 뭐 이래 보이기는 재밌더라고. 재미있었어요. 3년 전 도내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시작한 예천군은 현재 12곳에 공동거주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텔레비 안 보면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근데 여 오면 사람 소리 서로 올리 듣고 얘기하고 이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단순 운영보다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병원과 복지관 등 국내 12개 기관이 매달 한 차례씩 공동 거주의 집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그리고 건강 체크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사 예방 효과까지 있는 공동 거주제가 농촌 사회의 안전망으로 더욱 내실 있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인기 국산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를 적용한 시내버스 타요버스가 구미에서 오늘부터 운행됩니다. 구미시는 오늘부터 어린아이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만든 저상버스 4대에 타요 캐릭터를 붙여 하루 38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저작권 문제로 타요버스를 이달 한 달 동안만 운행하다가 시민들의 반응과 여론을 수렴해 연장 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수입산 화훼류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단속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공판장과 꽃 도소매 시장을 돌면서 수입산 카네이션과 백합, 장미와 국화 등이 국내산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는 아는지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에는 통신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단속반을 동원해 꽃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 보호 확산을 위해 마련된 대구 반려동물전이 오는 주말 이틀 동안 엑스코 대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대구 반려동물전에는 국내외 70개 업체가 참가해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현주소를 선보이고 5개 나라 1,500여 마리의 애견이 참가하는 도그쇼와 캣쇼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건강상담과 어린이 수의사 체험전, 승마 체험 코너, 애견 미용센터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이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올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경북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4도 가리키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 현재 10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오후에는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도 현재는 1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화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선에 머물겠지만 대부분 지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은 10도, 포항은 1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를 넘지 못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에는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